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뇌과학과 불교를 좀 접목해서 뇌과학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 뇌과학 중에서도 뇌의 어떤 그 텅빈 상태, 그 이제 적극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상태를 이제 상기시키는데, 그 뇌과학에서 말하는 텅 빈 상태와 불교의 공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그거 뭐 경험하는 게 있죠. 이 뇌는 우리가 이제 워낙 복잡하고 뭐 그런 시대니까 가끔씩은 이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텅 빈, 그 플러그가 뽑힌 그런 상태를 이제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치열하게 살다 보면 머리도 과열되고 감정도 좀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을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뇌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상태냐, 이게 텅 빈 상태다. 전원이 뭐 꺼진 상태, 신경 끈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뭐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즉 판단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하려면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감각 정보를 불러들여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기억을 인출을 하고, 기억을 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위험한 거야, 흥미로운 거야, 막 이렇게 해석과 이제 분별을 하죠. 그 다음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그 뇌가 정말 작은 뇌가 에너지의 20%를 쓰는 이유가 있죠.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계속 시달리면 쉬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뭐 컴퓨터, 그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도 플러그를 뺐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일이 진행되죠. 머릿속에서도 일이 진행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그 일이 염두에 항상 떠나지가 않죠. 그래서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뭐 다반사고 일상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런 어떤 텐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일시적으로 자아를 좀 잊어버리고 싶다.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좀 잊어버리고 푹 좀 쉬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무슨 주사 있잖아요. 하얀 액체. 그것도 이제 깊은 숙면을 해주는데 뭐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평소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뭐 그런 걸 사용한다라고 뭐 처방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저런 취미 활동이나 잠깐 레저와 쾌락을 즐길 때는 또 잠깐 뭐 현안을 이제 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뇌는 지나친 긴장을 이제 해소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훌륭한 방법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즐긴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냥 우아한 것이고, 이제 대부분은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뭐 피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강렬한 만큼 그것을 푸는 방법도 좀 강렬하고 과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묻고 죽자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죠. 폭식, 폭음, 뭐 그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만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음식과 술이 나를 마시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아 망각의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그 자아가 주도권 완전히 놓아버리는,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도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섹스도 있고, 섹스 중독도 생각보다 많고요. 변태적 섹스 중독도 많죠. 그 다음에 마약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뭐 궁극적으로 이게 끝인데, 술, 도박, 섹스, 마약 같은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는 아주 강렬한 만족을 주고
자아가 뭐 엄청나게 부풀든가 또는 자아를 망각할 수 있지만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기니까 이제 지각이 있는 어른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깊게 빠져들어가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뇌가 뭔가 텅 빈 상태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요즘 각광받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뇌과학 용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 상태. 우리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신경을 집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고 있거나 할 때도 뇌는 돌아가는데 뇌의 80%는 돌아가는데 그 뭐 하느냐라고 보니까 디폴트 모드에서 내려가는 것은 그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과 저쪽 영역을 마구잡이로 연결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멍 때리는 거죠. 뭐 뻘짓 딴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헝클어지면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뇌가 완전한 텅 빈 상태에서 휴식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딴짓, 뻘짓, 뭐 망상, 공상 이런 이제 멍 때리기는 휴식은 된다. 휴식은 된다. 그런데 그 멍 때리기는 이제 다시 집중력을 더 강화시켜주고 더 뇌의 효율을 올려주고 더 자아의 활동을 강력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품이지 결코 근본적인 뇌의 텅 빈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휴식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자아 활동을 대단히 선명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좋은 휴식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텅 빈 상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신적인 질환들과 연결시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이 텅 빈 것 같잖아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우울증의 한 측면이 텅 빈 상태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미를 형성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비관적인 관점이 점점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깊든 얕든 텅 빈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텅 빈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이제 두 번째는 과잉행동장애라든지 사이코패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과잉행동장애와 사이코패스는 매우 다르지만,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심심하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지루한 것이죠. 심심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잉행동장애는 심심하다고 느끼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즉 뇌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텅 빈 상태와 관련이 있다. 사이코패스는 심심함보다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지루함 이런 것이죠. 어떤 것도 나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강렬하고 생사가 오가는 자극을 나 자신을 통해서나 타인을 향해서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야 될 때, 이제 그 지루함의 보상이죠. 그러니까 과잉행동장애나 사이코패스도 이 텅 빈 상태에 대한 일종의 반발 혹은 좀 잘못된 극복의지 이런 것하고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라든지 뭔가 감각을 자극을 느끼는 정도가 타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은 자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 혹은 실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뇌의 텅 빈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치매와 루게릭병도 비슷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몸은 멀쩡한데 뇌가 이제 그 연결성을 이제 잃어서 각각의 고립된 섬이 되어 갖고 마침내는 이제 어떤 의미도 기억도 이제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루게릭병은 그 반대죠. 뇌는 돌아가고 있는데 뇌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있는 통제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마음이 몸에 어떻게 되면 감금되어 있다, 갇혀 있다,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루게릭병에 이제 뭐 저기 스티브 호킹 같은 훌륭한 뭐 과학자도 이제 루게릭병의 환자였죠. 그러니까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뭐 나무잎이 다 떨어지듯이 뇌의 뭐 해마부터 시작해서 뇌의 각각의 연결성들이 이제 조각조각 끊어져서 이제 뇌가 텅 비어버리는, 물리적으로도 연결성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텅 빈 상태 그 자체고, 루게릭병도 이제 이게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자신의 그 실제적인 존재감 같은 것도 사라지고, 또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위한 이제 스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없다면, 행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뇌는 또 그 부분은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게릭병도 결국은 완전한 완전한 텅 빈 상태로 이행해 가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치명적인 정신적 질환들과 텅 빈 상태를 이렇게 결합시키니까 텅 빈 상태가 이제 뭐랄까 매우 피해야 할, 마치 이제 죽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죽음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그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신줄을 놓고 자아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니까 이제 미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 부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 또는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의 효용, 긍정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상태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선 근본적으로 휴식이 된다는 것이죠. 휴식은 뭐 확실히 이 텅 빈 상태에서 그 모든 텐션이 내려놓아지니까 휴식이 된다.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이지만 자아를 망각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뭐 수많은 어떤 스토리와 기억들을 가지고 무거운 자아를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아는 때로는 정말 무거운 짐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잊어버리고 가벼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힐링과 관련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 자아 망각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아 부재의 상태일 때, 그리고 그것이 기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치명적 질환들이 거의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의 99.9% 잠식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느낌은 그렇습니다. 불행하지 않을까? 그 왜 살지? 사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죽은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한 혹은 정상적인 우리의 시각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깊게 바닥까지 깔아앉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이 정도 되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뭐
이 일종의 뇌파 검사를 하는 거죠. 뭐 알파, 감마, 베타라고 하는 그 뇌파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마가 어느 정도 위축되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지금 뭐 첫 번째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결과는 뭐냐,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로 뇌파상에서 나타나는 행복과 불행 혹은 평온함은 다르더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뇌파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뭐 예를 들어 돌을 닦고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아프자, 치명적 정신질환을 알아보자, 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불행감을 느끼는 시기는 상태가 계속 나빠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때, 그 추락하는 느낌, 그때는 굉장히 불행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거기 가라앉아 버리면, 그게 이제 기본 상태가 되면은 이런 거죠. 기대, 희망, 욕망, 의욕이 없으므로 실망도, 그 다음에 박탈감도 불행도 없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하고,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불교의 공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이제 무아를 주장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는 그 생각으로 지레, 그러면 내가 없어진다고? 나는 소멸한다고? 막 울부짖고 막 미친 광증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없어진다, 이런데 이제 두려움과 그 괴로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도 수행을 해가면서 이제 공이 기본적인 이제 그 대전제니까 공을 찾아서 수행을 하지만 막상 이제 수행 중에 어떤 공의 경계가 나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뭔가 나를 잃고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그죠? 정신줄을 놓는 것이 아닐까. 뭐, 심지어는 미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자부재를 자의 소멸 혹은 죽음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아인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서워하면, 그때 이제 환상이 자기를 갉아먹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불교에서도 그 공과 공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도 보면은 그 정멸이 최고의 낙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이건 반대 의미잖아요. 사람들은 막상 공을 원하지만 공이 나타나면 두려워한다. 근데 불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정멸이, 니르바나가 가장 최고의 낙이라면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깊게 명상에 들어가 있는 스님들의 뇌파를 이제 조사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델타파,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파장이죠. 아주 평온한 군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그런 뇌파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이야기한 치명적인 질환자들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점점 텅 빈 상태로 가라앉아 간다, 추락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그 당연히 침울해지고 두려워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비슷한데, 자기 인생이 소멸한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괴로워하고 불행해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이 단계가 지나고 완전하게 가라앉은 단계로 가버리면 치매나 루게릭병이나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밑바닥에서 있을 때에 보여주는 뇌파를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 이 뇌파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뇌파도 대단히 안정되어 있는 델타파라는 것이죠. 이 델타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평온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면 바보는 언제나 즐겁고 뭐 머리 꼭 꽂고 다니면서 막 웃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궁극적으로 자라고 하는 짐을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놓은 또는 내려놓아진 상태가 이 델타파의 의식 상태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델타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잠의 상태에 나오는 뇌파죠. 더군다나 이게 그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을 동안에 태아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가 가장 원초적인 상태 혹은 꼭 되돌아가고 싶은 상태이기도 한 상태가 바로 텅 빈 듯한 상태라는 것이죠. 항상 이제 음과 양은 서로 이제 적당한 크기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고 복잡하게 사는 만큼 또한 완전한 텅 빈 상태를 뇌는 원래부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딱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거냐, 부정적인 효과를 낼 거냐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이제 이런 상태를 원하고 강구하고 찾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과정 자체가 아주 해피하고 평온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내 인생이 끝난다, 내 자아가 없이 나가 미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 못하면 이런 과정은 하나의 공포스러운 과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 상태에 접근하는, 이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왕 뭐가 잘못됐다면 완전히 이제 체념하고 수용해 버리면, 즉 일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으면, 체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뇌파도 거의 같은 상태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뇌파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겉에서 보기에 가장 절망적인 상태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뇌파는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이게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니까 핵심은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텅 빈 상태를 찾아 들어가고 내가 조율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정신적인 건강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